자, 오늘은 이모를 할 텐데 시라고 적으라고 그랬지. 시가 뭐라고? 남편이라는 뜻이야. 남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편 이모를 시이모라고 하는 거예요. 시누이 그럼 뭐예요? 시누이. 남편의 누이를 얘기하는 거야. 시동생은 뭐야? 그럼 시동생. 남편의 동생을 말하는 거야. 남편의 이모를 얘기하는 거야. 남편의 이모. 알겠죠? 남편의 이모. 정확하게 말하면 시이모. 남편의 이모라는 뜻이다.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나이 몇 살이라고 그랬는지 57세라고 그랬고 겪고 있는 암이 뭐라고 그랬지? 무슨 암? 췌장암이라고 그랬죠. 췌장암. 어이로 쓰는 거야. 이렇게 췌장암으로 결국은 사망하게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쏟은 다음에 가족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이 이모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거든. 우리가 그 아침 드라마 보면 어때? 착한 이모가 있으면은 그 등골을 뽑아먹는 악한 삼촌이 나오잖아. 그치? 그 철부지 삼촌. 그치? 딱 그 스타일이야. 딱 그 구도. 착한 이모, 나쁜 삼촌. 알겠죠? 근데 이제 아침 드라마 같으면은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돼? 결국은 이 삼촌이 개과천선 해가지고 앞으로 잘 살게요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맨날 희생하던 이모 앞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이제 화해하고 얼싸움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건 화해란 없습니다. 알겠죠? 화해란 없고 그냥 쓸쓸한 죽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소설이다. 이것은 소설이다. 자, 가족관계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모가 있으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외삼촌이 있고요. 그래서 쭉 한번 적어볼 텐데 가족관계를 여기다 적을 거야. 먼저 시외할머니라고 쓰면 시외할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그 아빠 가게가 아니고 남편의 엄마 가족들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죠? 남편의 엄마 가족들. 시외할머니가 있고 둘 사이에 그러니까 시외할아버지 사이에 이제 세 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 이렇게 이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제.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결혼 관계로 이제 가족 관계가 넓혀진 인척 관계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현재 55세입니다. 이거는 오른쪽 살짝 아래에다 적어볼게. 55세. 정확하게 소설에는 55세다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2살 차이라고 나와요. 2살 차이. 시 이모가 이쪽에 계시는데 우리 성함 한번 적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권경호님입니다. 권경호님. 시 이모의 본명은 윤경호님이라고 쓰고 윤경호라고 쓸 거야.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이 소설 전체적으로 딱 한 번 나와. 그리고 우리 EBS 수특에는 이 윤경호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알겠죠? 그 원문에만 나오는 거야.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래서 윤경호라고 써주시고요. 이름은 남성스러워요, 여성스러워요? 우리 이제 편견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경호 그러면은 가수 생각나잖아요. 김경호 할 때 그 경호잖아, 그렇지? 가수 중에도 김경호 있잖아. 아주 그 오래된 가수인데, 그렇죠? 하여튼 그 윤경호는 남성스러운 이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적 삼촌, 시외삼촌이 있는 시외삼촌. 이건 이제 어머니 밑으로 이렇게 자식들이 있을 텐데 태우라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과 이제 내가 결혼한 상황이에요. 태우하고 나 사이에 결혼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나는 누구냐 했더니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정확하게 뭐 소설가 뭐 이렇게는 안 나왔는데 글을 쓰고 있고 뭐 공부하는 중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작가라고 간단하게 써놓을 거야. 작가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모라고 하는 분과 그다음에 시외삼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시외삼촌 쪽으로 화살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도박 비주로 허덕이는 사람인데 중독인 거죠. 도박 비. 그러니까 도박 비주로 그냥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허덕이는 사람이고 쪼들리는 사람이고. 근데 그걸 다 누가 갚아줘?
누나가 갚아주는 거야. 누나가 큰 누나가. 그래서 이제 빚을 갚아준다. 빚 갚기 하느라고 청춘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은 39세에 신불자로 전락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신용불량자. 신불자가 무슨 말이야? 신불자. 뭐 불교 믿는 신자야? 뭐야? 불교 신자야? 뭐야? 신불자가 뭐야? 신발자야? 신불자.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이제 마이너스라고 체크를 해두시고 마이너스. 얘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 중간에 누가 계세요? 어머니, 비정상적으로 너그러운 어머니가 항상 계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엄마가 잘못하니까 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 엄마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이에요. 운. 너무 착한 엄마를 만나면 안 돼요. 그것도 아들한테만 착한 엄마는 매우 부정적인 엄마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희생을 하고 다른 한쪽은 평생을 방탕하게 살아가고. 알겠죠? 이 뒷사거리 하느라고 20대에 사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처음에 이제 대기업 홍보실로 시작합니다. 대기업 홍보실에서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퇴직금 싹싹 모아가지고 이 새끼 도박빚 다 갚아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나중에 보면 이제 50대 전후로 해서 헤어진 전 남친이 이쁜 어린애랑 결혼을 했는데 결국 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긴 하는데 그래서 생콘이다 이런 느낌을 소설에다가 실어놓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조그만 이제 출판사 일을 전전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인생 역정이 다 이 남동생을 잘못 둔 그런 원인으로다가 펼쳐지는 일종의 업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다. 천생이 무슨 악연이었다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빨간 표현이 있을 거야. 빚 갚기 하느라고 자기 청춘 다 가버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택하는 건 뭐냐면은 자 잠적이라는 선택을 하면 잠적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잠적을 해서 현재 57세입니다. 55세에 딱 이르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은 수배 중이에요. 이것도 빨간 편 써있네. 도박 빚으로 인해서 수배 중이어서 나랑 태우랑 결혼하는 상태에서 자기 조카 결혼식도 못 와요. 알겠어요? 수배 중이라고. 도박빚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윤경호 씨, 즉 시모도 사실 잠적 중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기 조카 결혼식이 못 왔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돼? 태우의 아내인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뭘 가게 돼? 병문안을 가게 된다. 병문안. 어머니와 같이, 즉 시어머니와 같이 병문안을 가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특에 실려있는 이 대목 병문안을 가게 된 과정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시모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된다. 잠적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거냐? 아파서 들어눕게 된 거예요. 병은 뭐라고요? 병명은 췌장암, 암이에요. 암. 얼마 못 살아. 곧 이제 사망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시모님 결국은 암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시니까 머리 위에다가 서글픈 도너츠, 슬픈 도너츠, 새드 도너츠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재산을 분할을 해서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는데 자 요렇게 자기 여동생한테 남기고 요렇게 자기 엄마한테 남기고 요렇게 두 부부에게 3분의 1씩 우리가 n분의 1이란 말 쓰잖아요. 각자 더치페이 하듯이 여기 3분의 1 나누고 여기 3분의 1 나누고 여기 3분의 1 나누고 이 내용은 수특에 있어요 없어요? 수특에 있죠. 수특이 있어요.
시모가 모아둔 돈이 전 재산이 5년 동안 1억 5천. 뭐라고? 5년 동안 1억 5천을 모았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모은 1억 5천 중에서 생활비로 들어간 돈이 일부 있어요. 2천여만 원이 들어가고 남은 금액 가지고 이제 3분의 1로 결국은 유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철부지 아들을 걱정하는 이 심성이 여린,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엄마는 자기 큰 딸이 죽었는데 그 유산을 그거 왜 애들한테 그걸 주냐? 그 유산을 애들한테 주지 말고 다 모아서 그냥 우리 아들 빚 갚자, 이런 빡치는 소리를 해서 복장 터지는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끝까지 이 모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지막지한 거예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측면도 있지만 이 모정이라는 게 이토록 질긴 거거든요. 이 삐뚤어진 모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딴 식이에요. 큰 딸이 평생을 자기 삶을 거의 파탄지경으로 몰아가면서 자기 동생 빚 갚다가 암으로 불쌍하게 죽었는데 그 유산을 갖다가 그거 우리 아들 빚 갚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태도도 되게 이제 웃기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전체적인 이제 가족 관계를 정리해 드렸고, 지금부터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무엇에 대한 이야기? 공간. 지운다. 자,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될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EBS 수특이 실려 있는 부분만 딱 보면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설마 나올까? 그리고 실제 연계가 됐을 때 미수록분 일부 형태로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철부지 남동생 뒷바라지 이야기, 아침 드라마 수준의 이야기로 비치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하는 얘기. 그런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심파주의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지금은 여기 공간 어디냐면 경기도 안산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쓰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이고요. 경기도 안산의 소형 아파트라고 써보겠습니다. 소형 아파트. 자, 이 공간 잘 보셔야 돼. 경기도 안산의 이 소형 아파트에서 그 월세로 살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누가요? 당연히 시 이모가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경호, 윤경호. 그러니까 윤경호 씨가 살아가는 아파트 공간을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다시 한번 써보시고, 아파트니까 박스 느낌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써볼 거예요. 요 살짝 왼쪽에 여백 남기고 박스 형태로 그려본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아파트의 살림 도구들이 뭐가 있느냐? 왼쪽에 사각형, 직사각형, 자 오른쪽에 원형 형태로 만들어 보시고, 자 냉장고는 없으면 안 되겠죠. 음식이 상하면 안 되니까 빨래는 해야 되겠죠. 세탁기도 있어야 합니다. 냉장고, 세탁기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 가전제품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없는 거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선풍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풍기라도 있어야 텐데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풍기가 없으면 에어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자, TV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인터넷 될까요? 안 될까요? 인터넷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분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망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버리고 고독 상태로 스스로 선택해 들어간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모의 집은 이제 이런 방식이다. 그래서 윤경호 씨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경호 씨 집이다. 그래서 윤경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뭐냐? 잘 봐. 선풍기 없고 에어컨 없고 TV, 인터넷, 컴퓨터 없어. 기본적인 살림살이 그냥 냉장고하고 세탁기 정도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분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이 아파트가, 자 보증금 위에다 써볼까? 보증금 1억에 자 월세 35만원, 30만원, 월세 30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생활비를 이 작은 공간에 들어가는 생활비는 월 3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삶을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어떤 세속적인 느낌이 드니 종교적인 느낌이 드니 거의 뭐 종교적인 수준에 가깝죠. 어디 절 같지 않아요? 절? 요즘엔 절에도 에어컨 있을걸?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아니면 뭐 성당 같은 느낌도 들고 수도원 같은 느낌도 들죠? 바로 그겁니다. 거의 수도원 느낌이다. 지금 고독하냐 시끌벅적하냐? 고독하다. 이 집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나겠니? 냉장고 소리밖에 안 나겠죠.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이 정도. 고독한 상태고 그 다음에 뭐야? 화려해요, 검소해요. 되게 검소하다. 그래서 이제 지문 속에 보면은 실제 수녀의 집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수녀의 집 같다. 수녀의 집 같다. 거의 뭐 이제 수도자 느낌으로 고독하고 검소한 그녀의 삶의 방식을 이 방 공간에서 드러내주고 있다. 알겠죠? 요거 잘 봐야 돼. 현대인의 그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알겠죠? 요런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이 연계됐을 때 빨간색 키워드 잘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고독하다. 그 다음에 뭐? 검소하다. 알겠어요? 그럼 거의 이제 이거는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사회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의 방식이다. 특히 이제 고독을 다시 관계망을 거부한다, 거절한다, 단절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폐쇄적이다라기보다는 이건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관계 X인데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자발적 선택이다. 자발적 선택. 이런 말이 보기에 나올 수 있어. 자발적 선택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따라서 여기다 화살 표시하고 딱 쓰는 거야. 현대인의 과잉관계 성찰이라고 이제 써볼 거야. 문제 나온다면 보기에 이런 말들이 나올 거라고. 현대 사회는 그죠? 정보화 사회로서 SNS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확충되고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그런 가운데 그 윤경호라는 인물의 선택, CMO라는 중심 인물의 선택은 사회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성찰을 유도하는 삶의 방식.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집만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뭐 성찰 당연히 따라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화센터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 여기는 거주공간 아파트예요. 근데 이모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뭘까요? 냉장고 돌아가는 엔진 소리나 듣고 있고, 모터 소리나 듣고 있고, 빨래 나고 있고 하루 종일 그럴까요? No! 이분도 나름의 일과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센터라고 써볼게요. 문화센터. 이제 우리가 그 요즘에는 지자체가 아주 활성화돼가지고 그 직선제로 뽑히는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형태로 돌아와야지만 표로 돌아오잖아요. 그쵸? 혜택이 엄청 많아요. 시설이 엄청 좋아져.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문화센터가 있죠. 1층에 보면은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 이분은 항상 어딜 갑니까? 도서관을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옵니다. 이분은 도서관 아니면 외출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다만 이제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휴관이 월요일이다. 휴관일이 자 월요일. 도서관이 쉬는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자 보리차를 싸들고 보리차를 병에다 싸들고 필기구 챙겨서 독서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독서. 이분은 하루 종일 독서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동안의 간단한 스트레칭을 마치고 담배 한 개비, 그리고 점심 먹고 담배 한 개비, 저녁 먹고 담배 한 개비, 잠들기 전에 담배 한 개비. 이분은 하루 종일 담배를 4개비만 핍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요일에 소주 한 병 마십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놓을 거야. 이분의 삶의 방식 가운데 자 매일 4개비의 담배. 자, 이제 지문 속에 이제 이렇게 개비라고 나왔어요. 이제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한 가치, 두 가치 할 때 가치라고 쓰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주 1회 소주 한 병. 자, 여기 본인에게 이제
허락하는 유일한 사치 되겠습니다. 이분은 직장을 다 이제 그만두고 57세에 이르는 이분은 직장이 없어요. 그만둔 거예요. 알겠죠? 그동안 모아둔 가지고 생활하는 거야. 모아둔 돈 가지고. 지금 들어간 돈이 보증금 1억이고 월세 30만 원씩 들어가는 가운데 한 달에 용돈을 35만 원 쓰는 거야. 니네 한 달에 용돈 35만 원 더 되지. 그래 안 그래? 니네가 쓰는 용돈보다도 더 적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퇴원 후에도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건데 유일한 방문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나라는 인물입니다. 작가인 내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다. 누구의 요청으로? 윤경호 씨의 초청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봐. 휴관이 언제라고요? 몇요일? 월요일. 도서관 쉬는 날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쓸 거야. 뭐라고? 매주 월요일. 자, 월요일이라고 쓸 거야. 월요일에 도서관 쉬는 날. 도서관 안 가는 날은 자기 조카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누구야? 조카 며느리를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지금부터 칠판에 적을 마지막 추가 메모는 충격적인 스토리지만은 실려있지 않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왜 하필 이런 고독한 삶을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알겠어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건 옳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볼 때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뭐냐? 다음 중 그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정답으로 나오는 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나온다면 반드시 나온다. 뭐냐? 이 사람은 도피처로서 혹은 뭐라고 할까? 쫓겨 들어가서 자폐적 생활을 하고 폐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한 거야?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를 쫓겨 들어갔다느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고독의 출발점이 언제